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색연필을 이용해서 사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본 정물 중에서 가장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죠. 일단 가볍게 형태 위치를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 잡으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자, 기본 형태에 맞춰서 밝음부터 색감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처음에 사용할 색상은 921번 컬러예요. 가장 밝은 면적의 기본 색상을 가볍게 깔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는 확실하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는 사과의 기본적인 구조를 맞춰서 색감을 깔아 주시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색감을 까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 방향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사과의 구조적인 형태를 보다 쉽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 색을 한번 깔아줬고요. 자, 다음은 923번 컬러예요. 조금 더 선명한 레드 계열을 이용해서 색상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음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는 색감의 표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꺾여 넘어가는 부분에 경계를 강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한 번에 너무 힘을 강하게 줘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서서히 색감의 밀도를 채워가면서 자연스러운 색감의 연결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색연필은 수정이 잘 되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은 진행이 좀 어려워지겠죠. 대상을 잘 관찰해 주시면서 서서히 형태의 위치를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자, 앞쪽을 조금 강하게 잡아 주었고요. 자, 이 강한 색감과 중간색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 사용했던 921번 컬러를 이용해서 중간 색상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어두웠다가 밝음으로 톤이 밝게 유지가 되고요. 넘어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어둡게 색감을 강조를 좀 시켜줘야겠죠. 다시 923번 컬러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부분에 컬러를 강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색감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색상의 경계 부분을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최소한의 색상만 가지고도 다양한 색 변화와 톤의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서 입체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자, 색상이 많이 있으면 그림이 더 쉽게 그려질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색 조합을 가지고 그림을 진행을 하면은 일단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적절한 색상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최소한의 색상만 가지고 완성의 과정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그림을 쉽고 효과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색상을 최소화해서 표현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과정이 두 가지 색상만 이용해서 기본 윗면의 덩어리의 흐름을 가볍게 잡아줬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조금 밝은 색상을 이용해 볼게요. 917번 옐로우 컬러를 이용해서 사과의 색 변화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가 기본적으로는 빨간색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실질적으로 사과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인 사과의 레드 컬러 이외에도 눈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컬러의 색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보다 사실적인 느낌의 사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미 진행된 색상 위에도 옐로우 컬러를 살짝 올려주면서 색 변화를 조금씩 추가를 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색상의 컬러로
중간색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칠해 주실 때는 색연필을 조금 가볍게 이용해 주시면서 기본적인 색감만 부드럽게 한번 깔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색상을 서서히 쌓아 올리면서 실제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다채로운 색감을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세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색 변화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쪽 밝은 부분,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에 밀도 표현과 약간의 빛 느낌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컬러의 밀도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자체의 표현이 굉장히 광택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색연필을 가볍게 사용을 하면 종이의 결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광택 있는 매끄러운 질감의 표현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색연필을 최대한 힘있고 밀도 있게 종이의 결 느낌을 최대한 없애주시면서 강한 발색의 표현을 올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화이트 표현이 올라간 부분과 올라가지 않은 부분의 차이가 조금씩 눈에 보여지실 거예요. 자, 처음에 남겨뒀던 이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의 주변도 색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겠죠. 주변을 강하게 흰색을 이용해서 색감을 풀어주세요. 자, 이제 약간 그린 계열의 색 변화를 만들어 볼까요? 1005번 컬러로 녹색 계열의 색 변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둠이 잡히는 부분이면서도 약간 그린 계열의 색상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레드 부분과 자연스럽게 색상을 겹쳐주면서 채도를 조금은 어둡게 변화를 만들어 주시고요. 안쪽도 강한 색상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948번 세피아 컬러예요. 자,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어둠의 깊이를 만들어주면 입체감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어둠을 잡아주실 때는 확실하게 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그림이 망칠까봐 어둠의 표현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림이 밝고 선명하게 덩어리의 표현이나 색감이 전달이 되려면 어둠을 아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좁은 면적에 강한 어둠이 확실히 잡혀져야 물체의 입체감이 보다 또렷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어두운 결의 표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쪽 위쪽의 느낌은 어느 정도 사과의 질감과 구조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제 아래쪽을 좀 더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23번 컬러를 이용해서 중간 색상의 밀도를 조금 더 강하게 올려주는 작업을 했어요. 자, 이 정도 작업만 해줘도 대략적인 사과의 느낌은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두운 쪽 그림자 표현을 한번 강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강한 어둠은 925번 컬러를 이용해서 색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너무 힘을 과하게 줘서 진행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가볍게 힘을 빼고 기본 색을 깔아주시면서 전체적인 색감의 분위기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색상이 중간색과 잘 어울리는 색상인지를 먼저 가볍게 확인을 하면서 기본 색상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 색상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칠해놓은 밝은 색상의 컬러들을 완전히 덮으면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죠? 중간중간에 처음에 깔린 색상들의 컬러를 그대로 남겨가면서 어둠들을 강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 위쪽에 보시면 남겨둔 작은 밝음들의 표현이 보이시죠? 나중에 굳이 다시 지우거나 더 밝은 색상을 이용해서 덧칠해 줄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표현들은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앞쪽에서도 강한 어둠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는 부분, 가장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강한 어둠을 잡아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과의 결 느낌을 잘 살려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가장 끝부분을 가장 진하게 잡는 게 아니라 제일 끝부분은 넘어가는 반사광, 빛 느낌을 살짝 주시는 게 덩어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가장 끝부분이 어두운 게 아니라 그보다 약간 앞쪽을 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937번 컬러를 이용해서 어둠의 가장 포인트 어둠을 한번 잡아볼까요? 끝부분에 가장 강한 어둠을 강조시켜 주시고 앞쪽 중간 톤을 자연스럽게 풀면서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이쪽 앞쪽에서 처리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뒤쪽에서도 가장 끝부분이 어두운 게 아니라 가장 끝부분은 반사광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반사광의 앞쪽으로 어둠을 잡아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끝까지 돌아 넘어가는 사과의 입체 표현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끝부분의 반사광은 흰색을 이용해서 강하게 밝음을 한번 잡아 주시고요. 925번 컬러로 조금 더 발색을 강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아래쪽에서는 그림자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볼 거예요. 반사광을 너무 많이 풀지 않고 끝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둠의 흐름을 강하게 잡아주면서 입체 표현을 확실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의 색변화, 얼룩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서 기본 색감들을 강조를 시켜주세요. 자, 색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톤을 올려주시면서 밀도 표현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사과의 기본 몸통 덩어리 표현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남겨두었던 사과의 꼭지와 그림자 표현을 하면서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 부분에 밝은 표현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지금 사용하는 색상은 1005번 컬러예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채도는 조금 떨어지는 표현 943번 컬러로 잡아볼게요. 중간색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안쪽으로 색상을 잡아 주시고요. 아주 작은 원기둥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래쪽 흐름을 강하게 잡아 줄 거예요. 자, 946번 컬러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가지 색상을 더 어둡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표현까지 함께 강하게 강조시켜 주시면서 안쪽의 색감을 확실히 잡아 주세요. 빛 느낌에 따라서 그림자의 표현도 함께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림자도 동일한 색상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그림자의 색감 흐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는 안쪽이 진하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색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제일 강한 부분은 948번 컬러로 확실한 그림자의 느낌을 강조를 시켜주세요. 자, 이제 흰색 컬러를 이용해서 사과의 빛 느낌과 묘사 표현만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흰색을 이용해서 빛을 받는 부분에 넓은 면적의 광택 느낌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자, 사과를 보시면 작은 전무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전무늬의 느낌들을 흰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찍어주면서 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마무리 표현은 어려운 표현 아니니까요. 끝까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표현력을 올려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색연필을 이용해서 사과의 표현을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초 과정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사과 표현이지만 사과가 절대 쉬워서 기초 과정에서 그림을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사과 표현 안에서는 다양한 색 변화에서부터 덩어리의 표현, 그리고 채도 조절의 연습까지 다양한 과정을 한 번에 표현하면서 복합적으로 연습해보기에 아주 좋은 소재예요. 쉬운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연습은 하시되 너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든지 반복적인 연습 과정을 거쳐서 표현력은 서서히 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